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처음이야 좋지 어차피 그 차가 그 차. 이 말에 정말 동감합니다. 성능을 느끼기 위한 드라이버가 아닌 일반인이라면 이란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사실 비쌀수록 차가 좋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런 거 다 느낄까요? 뭐 차 뭐 주행감이나 또 질감이라는 것도 막 있잖아요. 막 우리가 왜 자동차 유튜버들 보면 막 드라이브 하면서 뭐 어떤 뭐 주행 질감이 좋다 뭐 아니면 뭐 코너링이 좋다 뭐 밟을 때 잘 나간다 아니면 탈 때 뭐 좀 시트가 부드럽다 사실 뭐 세세하게 얘기하는데 근데 자동차 리뷰하신 분들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자동차 리뷰하신 분들 영상을 보지만 보면 약간 취향이 제각각이야 이게. 그래서 좀 일관성이 없어 이게. 예, 여러분도 자동차 이제 리뷰하시는 분들 영상 많이 봤을 거예요. 보면 약간 그 유튜버들마다 자동차 취향이 다르고 자동차를 뭔가 운전하는 방식도 다르고 자동차를 뭔가 볼 때 우선시하는 거 달라 이게. 예, 그건 정말 주관적이야. 그래서 그분들 말이 무조건 맞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차를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몰고 운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경험은 많은데 이 차라는 게 굉장히 좀 개인마다 취향을 많이 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도 내가 몰면 또 안 좋을 수 있는 거고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맞잖아요. 뭐 차를 몰아봐야 어차피 뭐 출퇴근 아니면 사실 안 몰 거 아니야 이게. 네. 그리고 일반 사람들 여유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차라고 사고 싶지만 좋은 차는 비싸단 말이죠. 근데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버는 돈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장 이제 무슨 말 하려고 했지? 예. 가장 지금 형편이 안 좋은 상황이면 차 사는 건 좀 미뤄야 됩니다. 사실 남자분들 중에도 차가 정말 필요한 분들도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지금 차를 구입한 사람 중에도 상당수는 차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럼 차를 왜 샀을까? 그냥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차가 이쁜데 너무 갖고 싶어서 좀 용기 있게 이제 뒤에 안 바라보고 지른 거예요. 프라이브로. 요즘 프라이브로 구매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정말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은 많이 없을 거예요, 이게. 전 프라이브로 구매했다는 것 자체가 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일단 모은 돈이 없는 거잖아. 모은 돈이 없으니까 할부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할부를 했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기름값도 나갈 테고. 막상 본인이 감당하면 버거울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지내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몬다고 해도 몇 달 지나면 사실 난 만족감은 엄청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 엄청 크게.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차 몬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차 모면 또 주차 스트레스, 운전 스트레스, 누가 내 차를 좀 뭐 스크래치 내고 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야 돼 이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차를 사시는 때는 이제 고민도 고민하시고 심사숙고하시고요. 아무래도 큰 돈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남들 산다고 따라 사지 마시고요. 본인한테 꼭 필요한 차를 구매하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케바케 아닌가요? 당연 차 사면 그만큼 나가는 지출은 무시 못하죠. 전 운전하면 충전되고 힐링한 스타일이라 부모님 차로 K7으로 20대 때부터 30대 중반까지 과분하게 탔었죠. K7도 거의 제가 관리해서 애정있게 탔는데 돈도 꾸준히 모았고 혼자 탈 거였음 경차나 아반떼 샀어도 좋았을 거고요. 딴 데 크게 돈 쓸 일도 없었고 꾸준히 저축만 했었고요. 그렇게 쭉 돈 모아서 산 게 이번에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샀습니다. 예산 정해놓고 아주 많은 차를 시승해보고 고민도 진짜 많이 한 결과 지금 이 차 사고 탈 때마다 만족감을 줍니다. 일본차 살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연비 뽑는 재미, 직진 안정성, 종합 핸들링 등등 국산차랑 다르더라고요. 그렇다고 여유는 되지만 더 프리미엄급 외차 가격 지출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K7도 관리 잘 해놔서 최소 5년은 더 타도 문제 없지만
제 차가 따로 필요한 시점이어서 당연히 국산차로 보던 중 내가 좋아하는 거에 한번 써보자 싶었는데 지금은 아주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 없으면 최소 10에서 15년은 탈 생각이다. 보험도 그전엔 가족 보험이었지만 지금은 개인 보험이 더 비싸고요. 내 거 다녀도 매달 250 이상은 저축 중이네요. 일시불로 사서 크게 무리도 없고요. 여튼 차를 그냥 소모품이라 생각하고 왔다 갔다 타는 거라 꼬만 생각하면 큰 지출 안 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저처럼 운전 자체를 좋아한다고 생각하시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감당할 정도로 자신이 좋아하는 차 타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 경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이분은 좀 능력이 있네요. 집안도 좀 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어디서 봤냐, 이분은 카푸어가 아니에요. 보면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부모님 차 K7을 받아가지고 본인이 10년 동안 몰았다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차를 받았다면 부모님이 새 차를 뽑는다는 거죠. 이 K7보다 더 좋은 차를 뽑는다는 거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시는데 이제 지금 몰던 차를 자식한테 주고 더 좋은 차를 사는 경우가 있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부모님이 사연자분한테, 이 댓글 다신 분한테 K7 주고, 아마 부모님은 제가 봤을 땐 G80 가신 것 같아요. 아니 외제차로. 그런 느낌 드네요. 근데 생각해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부모님 차를 물려받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없어. K7 물려받는다고? 이분 좀 사는 분이에요, 사는 분. 내가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부모님 자가면 잠깐 몰 수는 있죠. 뭐 신문은 간다거나 아니면 잠깐 뭐 빌려서 몰 수는 있지만 차를 주는 경우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것도 중대형 차를. 여러분 친구 중에 부모님한테 상태 좋은 중대형 세단을 물려받는 경우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없어요. 거의 똥차 같은 물려받는 경우 있어도 K7 상태 좋은 거 물려받는 적이 없어요. 보니까 이분이 10년 넘게 탔으면 아마 2014년 15년식인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신차잖아 이게. 부모님 얼마 안 몰고 이 차 댓글 다시면 안 주고 부모님 더 좋은 차를 샀나 보네. 그럼 여유가 있는 집안이죠. 딱 봐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야. 그리고 님은 카푸라 볼 수 없는 게 부모님 차를 받았기 때문에 기름값이랑 세금 말고는 나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 수 있는 거지. 입장이 다른 거죠. 예. 님은 일반 사람도 입장이 다른 입장이야. 님은 똑같은 입장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은 할부로 차를 사야 되는 입장이고 님은 할부가 없이 그냥 내가 월급 받은 거 유지비만 내는 입장이에요. 물론 K7은 기름 많이 먹는 하마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전액 할부로 사가지고 할부금 내고 뭐 유지비 내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입장이지. 예. 님은 그래도 좀 유리한 입장에서 차를 좀 운전한 입장이에요. 예. 그래서 좀 보니까 일반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이. 그리고 이분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돈도. 예. 그렇게 해서 돈 모아가지고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 와, 이 차 진짜 매니아틱하잖아. 이 차. 이 차 왜 그 유튜브 같은 데 있잖아요. 시승기 보면 다 안 좋게 얘기하더라. 안 좋게 뭐 일본 차 뭐 내장인 꿀이다. 항상 댓글 달려. 일본 차 이제 댓글 달리면 항상 사람들이 까는 게 요즘에 이런 옛날 인테리어 누가 타냐 이거를. 일본 차 이거 팔아봤자 이거 중고도 가격도 안 쳐주는데 이런 얘기. 아니 이 차 사가지고 꾸준하게 몰면 되는 거 아니야? 혼다 어커드가 뭐 저도 확실한 건 아니지만 연비가 정말 깡패인 걸 알고, 연비가 어느 정도로 깡패냐 하면 일단 연비가 20은 그냥 넘어요. 20은 25까지 나올걸? 24, 5. 우리나라 지금 하이브리드 세단 중에 이 정도 나온 차가 없어요. 이게 상대가 안 돼 이게.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코드 하이브리드 4천만원 중반대 아닌가? 아 5천만원이네. 5천만원. 5,400. 일반 휘발유가 4천 중반대네요. 하이브리드가 한 1,000만원 가까이 더 비싸네. 님은 그런 거네요. 남들이 뭐 이 차 좋다 안 좋다, 아마 다른 분들은 혼다 어코드라 얘기하면 그 약간 알씨 나는 차, 냄새 나는 차 아니냐. 그리고 일본 차도 이제 보면 내장 안 좋은데 인테리어 꿀인데 왜 사냐. 근데 이분은 좋아가 사는 거죠. 좋아가지고 이분은 보니까 차 인테리어 내장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차 주행, 안전성, 연비, 임금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잘 구입하신 것 같은데. 예. 보니까 주행 성능 봐봐요. 연비, 안정성, 핸들링 이것만 생각한 거네. 거기다 아마 그것도 생각해. 장고장 같은 거. 예. 고장도 잘 안 나니까 오래 몰려고. 근데 님 같은 분들이 많이 없어요. 이 댓글 다신 분. 님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일시불로 이렇게 오래 볼 목적으로 구입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님은 굉장히 희소한 겁니다. 예. 님은 일시불 샀잖아. 일시불 산 사람도 없어요. 이 자동차 구입하는 사람 중에. 지금 국산차 모르는 사람 중에 싹 다 거의 할부에 할부. 님처럼 돈을 모아가지고 차를 구입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번 차를 사서 10년 동안 몰겠다고 사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없다 보시면 돼. 국산차는 보통 한 3년에 4년 몰다가 페리몰에 나온다거나 풀체인지 몰에 나오면 팔아가지고 다시 딴 차로 간다거나. 보통 이게 국룰이에요, 국룰. 현기차 뽑는 사람도 어떤 마인드냐면 산타페 보잖아요. 몰다가 좀 질려. 몰만큼 몰았어. 한 5만에서 몰았네. 그러면 팔고 뭐 기아 소렌토로 간다거나.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예. 현기차 모르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모르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한 차 가지고 정말 찾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 일반 사람도 달라, 완전히. 차를 보는 관점이. 그리고 돈을 좀 많이 버는 분 같아. 차를 몰아도 250만 이상 저축한다. 저축도 많이 하시네. 능력이 좋으신 분이네. 예. 님 같은 분이야 몰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이 댓글 적으신 분. 님보다 훨씬 더 적게 벌고 모은 돈도 없는데 님보다 훨씬 더 비싼 차를 할부로 구입한 사람도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랄게요.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차를 모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감당 가능하면 뭐 차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님처럼 일시불을 안 사고 차를 몰고 나서 매달 꾸준하게 일정 이상 저축 못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할부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기왕 구입하신 거니까 잘 모시고 오래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